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직업이 공무원인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일 텐데요. 그렇게 안정적이라는 말만 듣고 공무원이라는 세계에 뛰어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말 안정적일까요? 안정적이라면 저는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제가 씀씀이가 커서? 아니면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렇게 해결의 기미가 보였다면 이렇게 강의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저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고 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원하는 삶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 또 명품을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재력, 또 매년 초호화 여행을 떠나는 여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삶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사기업을 다니는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에는 꿈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겠죠. 저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격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또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이왕이면 깨끗하고 시설 좋은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것. 또 옷을 고를 때 최저가 순이 아니라 좋아하는 디자인 순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50대 정도 되면 가능하다? 물론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겸직, 투잡, 부업을 시작한 거죠. 사실 안정적이라는 직업의 개념은 지극히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무원의 안정성과 또 대기업 종사자가 바라본 공무원, 또 공무원이 바라본 공무원이 같을 수 없겠죠. 월급이 적다면서 툴툴거리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도 잘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봉급이 안정적으로 높아지는 게 어딨냐? 보통 사람의 인생 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집 마련, 결혼 등 30대 초반에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기에는 공무원 초년생의 봉급은 너무나 작고 귀엽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최소화해야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공무원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공무원이면 결혼할 때 그래도 괜찮은 조건 아니냐? 결혼은 사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직업, 집안 분위기, 재력, 종교 등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으니 직업과 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만으로 가족들이 다 오케이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 가치를 높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 모으지 말고 욜로 현재를 즐기는 건 어떻냐? 에이, 제가 현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미래를 포기하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 다 잘 준비해 나가야죠. 장기적인 플랜, 미래를 준비하는 플랜 안에서 단기적인 즐거움도 어느 정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시간은 조금 더 더디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장점이 결국 안정성이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공무원 연금이 있지 않냐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고요. 계속해서 공무원 연금을 건드리려는 그런 계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아무리 열심히 막으려고 해도 나의 생각, 의지와 다르게 공무원 연금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세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잠시만 해보자면 저는 물려받을 돈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넉넉한 집안이 아닌 이상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내가 큰 돈을 받는다? 그걸 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저축을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됐죠.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제가 모아둔 돈만으로는 내 집 한 채는커녕 전세도 대출을 왕창 끼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지, 돈을 꼭 모아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은 어떤 직업이든 한다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마냥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돈 많이 버는 일을 알아보는 것. 두 번째는 공무원을 하면서 돈을 더 버는 것. 아시다시피 저는 후자를 선택한 거고요. 직장과 월급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월급 말고 어떻게 돈을 더 벌어? 일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퇴근하고 또 일을 해. 그래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좋아하는 걸로 합법적으로 돈 벌자. 대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내 가치도 함께 높여나가자. 그렇게 제 공무원 N잡, 퇴근맨의 N잡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부업과 투잡을 한다고? 법적으로 막혀있지 않아? 한다고 해도 수익이 적지 않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무원도 합법적으로 겸직, 부업, 투잡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또 수익의 크기는 각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면에서는 광고 수익처럼 수익성이 좋은 부분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장점을 생각해 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업을 하기에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겁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직이나 승진, 골프, 사회생활 등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데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졌다는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부업을 하는데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100세 시대에 따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것. 사기업의 경우 항상 성과를 내야 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선 야근, 사회생활, 회식 이런 식으로 신경 써야 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이 많은 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들어가는 노동력의 강도나 투자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죠. 두 번째로 시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 역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과를 내야 하거나 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바쁜 시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에 비해서 9to6를 확보하기에 유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건 제가 스스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출근 전 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부업에 꾸준히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 부업의 핵심은 꾸준함이기 때문에 시간 통제가 가능하고 그 시간들을 내 계획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합법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부터 부업이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아닙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살펴보면 친절하게 다 적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도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심지어 20쪽 내외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문이 드는 점은 또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드려봐도 되고요. 물론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비해서 제한되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부업을 해 나간다면 합법적인 겸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다음 챕터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